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추정상속재산은 글쎄요, 상속인들 간의 분쟁보다는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뭔가 정말 엎치락 뒤치락, 이 과세관청과의 술래잡기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 1년 이내 있죠.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를 누가 입증 책임을 지냐? 숨바꼭질 게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그러니까 재산 팔아먹었어. 그럼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안 들어왔네? 재산은 사라졌는데 돈이 없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뭐예요? 통장에서 인출을 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어디에 썼는지 입증이 안 돼. 모르겠어. 그 뭐 지나가다가 뭐 친구한테 줬버렸는지 생활비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 또는 부담한 채무, 돈을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채무는 늘어났는데 그 돈 어디에 썼는지 몰라. 입금도 안 돼 있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현금으로 그냥 아예 상속 받아버린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추정한다는 게 뭐예요? 네가 가져갔네. 상속인들이 너네들이 가져갔네. 그러니까 상속세 내 이런 거. 근데 진짜 아버지가 독불장군이어가지고 아들들 싫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썼어. 근데 아들들 억울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디 썼는지 몰라요. 그걸 내가 왜 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그 돈 어디 썼는지 나중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일탈을 하고 어디 가서 도박하고 다 쓰고 없는지 그런 것들을 그다음 제3자한테 증여를 했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 입증 책임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인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진다? 상속인들이 진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아버지 어디다가 재산 처분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년, 2년으로 나눠져 있고 종류별입니다. 그래서 현금, 예금, 유가증권이 2억 원 이상이냐,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2억 원 이상이냐, 기타 자산이 2억 원 이상이냐.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리돼요. 그러니까 이 각각 하면은 2억, 2억, 2억이니까 1년 내에 6억이 되겠죠. 그죠? 각 종류,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1년 사이에 3억이 계좌에서 인출됐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상속인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 2년 내에 5억 내에 들어왔잖아요. 1년 한 6개월 전에 아버지가 3억을 그냥 동시 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전이겠죠. 1년 이내 이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에 한 3억을 인출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디다 했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은 사망 당시로부터 6개월이니까 보세요. 2년 이내 5억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년 이내 5억이 들어가니까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지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1년 이내 2억 원 이상에 해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돼 버리면 그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너 상속 받아갔네? 이미 받아갔네로 추정해 버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았네? 이렇게 추정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에 1억 9천, 1억 9천 9백, 그죠? 그렇게 맞추거나 2년 이내에 4억 9천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죠. 보세요. 1년에 1억 9천이니까 1년 6개월 전에 해서 4억 9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1년 이내까지는 1억 9천 9백밖에 안 되니까 한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하고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4억 9천 9백 정도를 해야 2년 이내에 5억, 그다음에 1년 이내 2억에 다 해당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입증 책임을 상속인이 지니까 이거 입증 책임 못하면 난 받은 것도 없는데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다음에 과세관청이 이제 입증 책임을 진다고 보면은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이걸 받아다가 상속인들이 가져갔다. 그러려면은 두 가지죠. 상속인 근거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상속인들 통장에 그 돈이 사라질 즈음에 그 돈이 상속인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통장에 넣겠어요. 그냥 현금 해가지고 그냥 현금 다발 묶음을 해서 마늘밭에 숨겨놨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을 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니 여러분 이게 그럼 변호사님 1년 6개월 정도에 아버지 재산 한 5억이 안 되는 한 4억 5천짜리 부동산 팔아다가 그거 현금화 해가지고 싸그리 뭐 10만원짜리 수표 현금 받고 계좌로 안 받고 싹 받아다가 그냥 쫙 그 저기 금고에다가 싹 넣어놓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왜? 아니 2년 이내에 이게 지금 입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입증 책임 누구? 입증 책임은 이 5억이 넘어가야 5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1년 이내에 한 1억 5천짜리를 어디 팔아가지고 아니면 1년 이내에 쭉 현금을 찾은 걸 보니까 합계액이 한 1억 5천, 1억 7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입증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통장에 넣지 마시라. 그리고 기금속 사시지 마시고 현금으로 그대로 묻어 놓으시라. 사실 뭐 상속세를 이제 부과하는 그러니까 이게 처분을 내리거든요. 신고를 하면 그걸 보고서 이제 처분 과세 처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이 조사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사이란 말이에요. 2년만 조용히 계시다가 과세관청 입증 못하면 그럼 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수표든 현금이든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요건을 객관적으로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거 뭐냐. 이게 법에 나옵니다. 자, 1번 보시면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고, 자, 처분 인출 부담입니다. 재산 처분, 그 다음에 재산 인출, 그 다음에 채무 부담 했는데 이게 증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상대방이 금전 수수를 못했다.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썼다고 그랬는데 받은 사람이 돈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분명히 상속인이 착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 수수 사실 인정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다른 재산을 산 게 확인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연령, 직업, 경력, 소득 아무리 봐도 네가 이런 돈이 어디서 날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념할 부분은 아까도 말했죠. 재산 처분, 재산 인출, 앤드 채무 부담도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빌리도 어디 썼는지 몰라. 그러면 그것도 여기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이제 내용이죠. 이게 이제 추정상속재산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추정상속재산 계산과 절세 방안입니다. 자, 5억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있잖아요. 아니 3억짜리, 3억짜리 합시다. 3억을 인출을 해버린 거예요. 1년 사이에 한 3억 인출해버려서 넘어가 버렸잖아요. 2억이. 그래서 이 미소명 금액 3억. 미소명 금액 3억에서 빼야 돼. 뭘 빼주냐면 그러면 보세요. 소명이 안 됐다고 해서 아까 그 모든 금액을 다 상속재산에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재산 처분 금액하고 인출 금액 중에서 처분 금액하고 인출 금액 중에서 이것 중에서 작은 거 곱하기 20%를 하거나 또는 2억 이 중에서 작은 거를 빼줍니다.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작은 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3억이 빠졌네. 3억이 빠지면 자 인출 금액이죠. 인출 금액 3억이 빠졌어요. 소명이 안 돼. 미소명 금액이 이게 미소명이거든요.
그 빠졌는데 어디 간지 몰라. 미소명. 미소명 금액이 3억인데 3억 전부 다 미소명이야. 그죠? 3억이 20%는 얼마죠?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하고 인출 금액 요게 6천이죠. 그러니까 인출 금액이 3억이니까 20%를 하면 인출 금액이 3억이니까 요 20%까지 다 하면 6천이죠. 6천하고 2억 중에서 작은 금액 6천이죠. 그래서 빼면 2억 4천만 인정하는 거예요. 2억 4천만. 이게 추정 상속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3억짜리 부동산 들고 있다가 아니면 3억 예금 들고 있다가 상속세를 다 내느니 차라리 미리 빼버리고 6천만 원만큼이라도 공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미소명 금액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미소명 금액을 우리가 10억이라고 한번 가져가 볼게요. 10억. 이게 10억짜리 부동산 팔아가지고 10억 싸그리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 인출 금액이 10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처분 금액. 인출이 아니죠. 이번에는. 부동산 갖다 팔아버렸으니까. 처분 금액 10억이야. 10억에서 20% 하면은 2억이죠. 2억이죠. 그죠? 그러면은 2억은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 재산이 10억에서 얼마로 줄어들죠? 8억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숨기라고 하는 건가? 숨기는 사람은 무조건 덕을 보도록 돼 있잖아요. 어쨌든 20%를 할인해 주는데 처분 금액의 20%를 할인해 주는데 그 20%가 2억까지는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100억짜리를 팔아도 2억은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10억에 맞춰가지고 맥시멈 2억까지는 공제를 받으니 내가 볼 때 한 10억까지는 여러분 갖다 팔고 꺼내고 해서 파는 건 부동산 10억 따로 그 다음에 인출하는 거는 예금 따로 그러면 부동산 2억 따로 예금 인출 2억 따로 4억을 벌써 공제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또 그런 거 있죠. 지금 이것도 뭐 어떤 게임이죠? 1년에 2억하고 2년에 5억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그 전에 처분하면요. 1년도 전에, 2년도 전에 그 전에 다 처분하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처분해 점검해 두면 입증 책임 누가 진다고요? 과세관청이 진다니까요. 처분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처분을 하고 한 2, 3년 그냥 가만히 묵혀뒀다가 조사기간 1, 2년 다음에 한 4, 5년 그냥 한 5년 버티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다가 1, 2년 버티고 여기다 조사기간을 넉넉하게 한 2년 버티고 이렇게 버틴 다음에 요 돈 나중에 편안하게 쓰시면 되지 않아요?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미소명 금액 뭐 이렇게 충분히 한 10억을 각 재산별로 만드는 거 그럼 재산별로 만들면 섹션이 3개니까 6억은 공제되잖아요. 그럼 30억 중에 6억 공제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상규 변호사였고요. 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탁제도, 트러스트 제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